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6월부터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좀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 엊그제죠. 엊그제 장중에 100만 원을 뚫어내는 기염을 토해냈고, 이와 동시에 관련된 금양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DX, 하나기술 등등 일부 모멘텀이 좀 유지됐었던 이체전지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까지도 수급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분명히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의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개의 이체전지 생태계 종목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5% 정도만 확실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사실 모두 가릴 것 없이 주요 주체의 수급들이 대부분 2차전지 관련 기업들로 지금 흘러들어가면서 그 외 대부분의 업종은 지난주부터 한 주간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좀 그간 많이 좀 오른 게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조정이 좀 꽤나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뭐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 SK하이닉스부터 해서 후공정 단의 대표적인 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오르긴 했지만 ISC라든지 이 종목은 뭐 개별 이슈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외에도 SNS텍 같은 종목들 또는 뭐 DBI텍 대체로 오늘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좀 조정이 들어왔었던 그 시점부터 반도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주요 소부장 기업들이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가량 좀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AI 반도체 관련한 붐이 이제 와서 끝난 거냐라고 좀 물음표가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 내에서 테크 기업들 단의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건 스탠리가 향후 4년 안에 4년 아니면 단기적인 예측이거든요. 4년 안에 AI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무려 160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대략 제가 알기로 한 3, 40조 정도 규모니까 지금 규모에서 한 4배 정도? 4년, 그러니까 매년 거의 곱절로 상승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주요 비메모리 기업들 대표적으로 AMD 지금 보시는 AMD 그리고 인텔이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냈죠. AMD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그러니까 6월에 최신 AI 반도체를 공개를 했고 현재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에 가장 근접한 관련해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태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텔까지 AI 학습용 GPU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관련 분야들의 성장성이 높게 보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주요 비메모리 기업들의 침투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뭐 저명한 반도체 관련 인사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 생성형 AI는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가 경험한 것 중에서 유례없는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쪽 분야의 시장 규모라든지 시장 성장 속도, 생태계 조성은 아마 그 어떠한 산업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여전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결코 단순히 일회성 테마로 그칠 재료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물론 국내 생태계는 비메모리 쪽이 아니고 여전히 좀 메모리 쪽이 좀 중심이 되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증가한다면 HBM 메모리,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역시도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밸류체인 자체가 국내 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다시 한번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주어진 거고, 앞으로 이쪽 분야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하반기 접어들면서 메모리 업황의 회복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시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사이클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1월부터 많이 올라왔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5% 공략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TLB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요, 에코프로 형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식어가 있습니다. 최고, 그리고 성장성,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 어떤 종목일까 싶어서 많은 정보들을 또 확인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LB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LB, 국내 최고의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라고 하죠. 이쪽 분야의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야.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라면 메모리 출하량이 워낙에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단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마 이러한 실적 플로우는 적어도 지금 이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이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이클을 지나고 과거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기 실적들을 앞으로 경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성장 동력이 갖추어져 있느냐, 독점적 지위가 갖추어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해결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처럼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결코 뭐 단순 테마 성격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LB는 모두 갖추고 있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서버 시장에서 지금 DDR5, 지금 여전히 뭐 DDR4의 시장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DDR5 시대의 전환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뭐 최근에 증권사 관련해서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TLB뿐만 아니라 DDR5 관련 수혜주로 여러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TLB의 상승 동력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금 이미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DR5가 이미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DDR5용 PCB를 누가 납품하고 있냐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TLB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캐파가, 그러니까 서버용 DDR5 시장에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TLB 같은 매출, 영업이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1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과거 정점이었었던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의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본다면요, 저는 1분기에서,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실적이 좀 다소 실망스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프리미엄을 반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5% 공략주로 바로 TLB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신고가 형성 종목 트렌드 역시도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TLB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